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가장 좀 고민이실까요? 네, 제가 네. 초보 때 그 업체 리딩으로 인해서 네. 그 이수화학을 사게 됐는데요. 이수화학. 네. 네, 지금은 업체에서 탈퇴했고요. 네. 그거를 35%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매수? 8,790원에요. 8,790원이에요. 네. 네네. 근데 지금 마이너스라서 그렇죠. 이게 지금 좀 됐거든요. 몇 네. 개월. 네.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네, 지금 손실 구간이셔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걱정이고 고민이실까요? 언제쯤이면 이 손익을 만회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네, 대표님 이수화학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시고요. 지금 보유 비중이 35%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수화학을 제가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일단 네. 이수화학을 추천을 받으셨는데 이 회사는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것이나 뭐 어떤 실적 면에서 아주 떨어지는 회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펀더멘털을 네. 가지고 있고 네. 업계의 업력은 가지고 있는데 이 네. 회사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냐면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 황화물계의 어떤 전해 물질 개발 추진을 지금 하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모멘텀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네네. 화학회사인 이 회사도요. 일단 리튬 쪽에 황화물계 이 관련해서 이쪽에 업계에 한번 진출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만큼 앞으로는 모멘텀이 충분하고 성장성도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마 5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대규모 유상증자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네. 300주 보유했었는데요. 네. 그 유상증자 때문에 193주인가 172주인가 1주인가 그거를 플러스했어요. 그래가지고 477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는 사실 9,000 얼마였거든요. 9,980원인가 그랬었는데 그거를 7,130원에 추가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아진 거예요, 그나마.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님. 지금 다른 네네. 스케줄도 좀 있기 때문에요. 뒤에 기다리시는 네. 분들이 있겠어요. 제가 좀 빠르게 좀 진단을 해드리자면 네. 항상 주식은요. 아무리 좋은 실적과 아무리 좋은 내용과 재료가 있어도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 이렇게 추세를 볼지 모르시는 분들이 일봉상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보면 일봉상에서는 추세가 잘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상승 기조인지 아니면 하락 기조인지 아니면 횡보 네. 기조인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럴 예, 때는요. 예. 월봉만 보시면 되거든요. 월봉에서 네. 5개월 이동평균선이 제가 이렇게 파랗게 그려놓은 이게 파랗게 진하게 해놓은 선이 있는데 이 선이요. 방향이 상승 방향이어야 돼요.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방향 이런 구간은 당연히 이거 상승 방향이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종목은 굉장히 하락 기조가 있었죠. 일단 이게 하락인지 상승인지 굉장히 중요하고 추세를 볼 때 그 다음에 5개월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캔들이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그 동안에 징글징글하게 여기서 하락 추세가 유지된 거죠. 하락 추세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인 종목은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손실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락 추세인 종목을 권하지 않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하락을 멈춘 것 같느냐? 저는 하락은 멈춘 것 같아요. 다행히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것 같지 않고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견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방이 견지될 때 보면 아마 이때가 유상증자에 나왔을 때 그때의 어떤 거래량으로 보이거든요. 유상증자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물량이 어느 정도 손바뀜이 좀 되고 그리고 나서 하방은 견지가 됐고 다행히 몇 개월의 어떤 구간을 통해서 지금 고개를 5개월 이동평균선에 들어주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나 좋아요. 추세를 이제 상승 방향으로 잘하면 돌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죠. 지금 주가 자체는 아직도 5개월 이동평균선 밑에 있죠, 캔들이. 이렇게 되면 아직도 완벽하게 상승로를 탄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서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간다 하면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 시청자님이 그래도 물타기를 하셔서 다행히 물가 이게 지금 낮춰놓으셨어요. 그래서 8,790원이 35%인데 지난 7월에 이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아마 굉장히 오히려 크게 수익 구간도 보셨을 거예요. 수익 구간을 보셨는데 여기서 매도 못하니까 금세 또 내려와서 또 하락 구간으로 맞이되신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시청자님 이번에 10,000원 구간에서 한번 매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는요, 들고 계시지 마시고 좀 아직까지 이 종목은요, 완벽하게 추세가 돌아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한 번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때 과오를 생각하시면 이때 내가 왜 매도를 못했을까 아마 후회도 하셨을 거예요. 그 때문에 이때 생각하셔서 이번에는 매도를 10,000원 선 정도 선에서 잘 하고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도 나계실 거고 마음도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00원 선에서 매도를 하시고 좀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네, SK 디스커버리요. 네,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83,000원에 15%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실까요? 이게 너무 네. 고점에 산 것 같아가지고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도 되는 건지 예, 네. 그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되려나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들으셨죠, 대표님? 지금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제가 생각하기에도 고점에서 매수하신 건 맞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맞고요. 이 9만 원까지 갔다가 밀렸는데요. 83,000원대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여기 이 음봉에 떨어지는 이 음봉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시청자님 아직까지 다행인 거는요. 이 차트를 통해서 디스커버리 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월봉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월봉에서 이게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거는 맞죠. 맞고 이 캔들 자체도 주가도 상승 방향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이 종목이 맞아요. 그렇지만 상승하는 주가도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면 이격 조정이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주가는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지만 않고 기다리는 구간에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좀 빠져서 조정도 나오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졌을 때는요. 여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정말 단기 대응이 되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단기 대응이라는 거는 금세 빠질 것 같으니까 매도가 되시는 분 아니면 건드리지 않는 게 맞는데 일단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전략을 드리자면 긴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사실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저도 이 종목에 대해 좀 명확하게 약간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종목의 추세를 보니까 주봉을 봐서 보니까 주봉과 일봉을 보니까 조금 더 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그러니까 지금보다 다음 주에 당장 반등이 나와서 일봉상에서 치고 올라가서 이 부분을 고점을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약간 에너지가 밀릴 가능성. 그러면 에너지가 밀리다면 33일선이가 제가 이렇게 세력선은 33일선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33일선하고 만나는 구간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용해서 여기서 언제가 될지 시간을 지나서 봐야 알겠지만 이 구간이 왔을 때는요. 이 구간에서는 한번 물타기 15%면 아직까지 추가 매수 여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세력선 부근까지 와서 맞닿는 부근에 왔을 때 33일선 부근에 왔을 때 그 부분에서는요. 추가 매수를 해서 15% 정도 다시 해서 30%를 만들어서 이 종목을 끌고 가 보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선 시간에 대한 여행은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SK 디스커버리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많은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들 신윤아 캐스터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국고처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처 5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문자 샵 8338로 박윤진이라고 문자 주시면 온라인 무료 특강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매수가 18만 6,50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두 번째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 8만 2,300원에 보유 비중 70%입니다. 세 번째 종목 ITM 반도체입니다. 매수가 6만 8,400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마지막 종목 랩지노믹스입니다. 매수가 4만 3,500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매수가는 18만 6,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시네요. 네, 알테오젠 현재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손실인데 다행히 아주 큰 손실이 맞아요. 아니어서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요. 저는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테오젠은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종목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에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군계 일학의 어떤 계속 기술 이전과 매출이 굉장히 향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SC 제형이라고 해서 피하 주사, 그러니까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이번에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진행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젠과 더불어서 MSCI 편입까지 이번에 지수 편입까지 이뤄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는 이렇게 선반영이 돼서 여기에 좀 적용이 됐다고 미리 반영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좋은 이벤트와 좋은 재료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부분에서는 아주 커다란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여기서 급상승이 나오기는 아직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알테오젠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니까 18만 6,500원에 사셨으면 지금 약간 수익 구간이 아니신가요?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수익 구간이시죠? 약간 손실 구간이군요. 알테오젠이요? 네,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약간의 손실 구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초반에 약간 이 부근에서요. 약간 상승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18만 5천 원이라도 조금 짧게라도 손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손절을 하고서요. 나오셨다가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 종목을 어디서 다시 재매수하느냐. 그것은 월봉이 놀리는 월봉은 지금까지 이 종목 계속 크게 상승을 했고 추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격 조정, 5월선하고 이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격 조정을 좀 마무리하는 시점이 15만 원 정도 구간 그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는 다음 주에 약간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 일봉 자체를 여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려면 급상승이 나와서 이걸 완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런 상승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큰 상승, 정고점을 뛰어넘는 큰 에너지를 가진 상승이 안 나온다면 이 종목을 매도하셨다가 아마 본인 매수가 정도도 잘하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끊었다가요. 다시 한번 월봉이 이게 약간 이격이 조정이 되는 이 구간에서 매수 다시 재매수하시는 걸 좀 고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도하신 후에 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재매수해보는 거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보유 비중은 70%고요. 8만 2,3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SK하이닉스는 참 대표님 잘 안 오르고 있는 종목이에요. 요즘 시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거든요. 비중도 크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드릴까요?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아주 저점까지 크게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SK하이닉스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제가 앞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건 사업 내용이나 매출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기술적인 자리의 추세입니다. 추세가 삼성전자는 완전히 돌려놨고요. 상승 추세 방향으로 돌려놨고 그 가운데서 약간 일봉상에서 물리고 조금 밀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 큰 틀은 삼성전자는 저는 상승 방향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본다면 SK 하이닉스는요. 그렇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차트를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종목을 매수 선정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락하고 5월선이 이렇게 밑을 향하고 있는 종목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을 언제 매수하시느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돌리는 구간, 이렇게 돌리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하셔도 되지만 지금 아직도 하락에 멈추지 않은 상황. 게다가 캔들도 이게 5개월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요 건드리지 말라. 하이닉스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재료가 안 좋아서도 아니고 종목은 항상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상관은 없지만 삼성전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종목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때요? 방향이 고개를 들어주고 있죠. 5월선이 고개 들어주고 있고 위에 안착했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일봉에서 보면은 이게 제대로 가는 모습은 안 보인다라고 생각 들 겁니다. 그렇지만 월봉에서 5개월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뚜렷하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하이닉스를 잘못 사신 이유는 이 방향에서 잘못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앞으로 돌아와서 82,300원에 70%의 비중을 갖고 계시면요. 거의 아마 이 종목을 거의 몰빵을 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시청자님께서요. 아주 요 위에 있을 때 사신 건 아니에요. 이런 위에 있는 데 사는 게 아니라 추세가 무너지는 때 아마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안 하겠죠. 여기가 저점일 거야 하고 아마 매수가 들어가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의 매수가에서 굉장히 멀어져서 크게 급락을 해서 너무 괴로웠던 부분도 있었다가 지금 그래도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서는 매도를 끊어줘야 되는지 아마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2,000원 지금 77,000원대인데요. 일단 시청자님께서 이걸 아주 단기로 보시는 분이라면 단기의 어떤 매매 모멘텀만 보시는 분이라면 81,000원 선에는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괜찮다. 70%의 비중을 가지고 나는 하이닉스의 비전을 보고 난 내년까지도 계속 끌고 가겠다 하시면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서 가보시되 나는 단기 모멘텀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81,000원 부분에서는 좀 매도를 한번 고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홀딩,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81,000원 선을 좀 매도 시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ITM 반도체네요. 68,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어제장에서 58,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애플 잘 가는데 왜 이렇게 ITM 반도체 못 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 종목은요. ITM 반도체는 이제 애플의 그 아주 이템이라고 하죠. 이 이어폰. 이어폰에 관련된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워낙에 시장에서 애플과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 상승할 때 어떻게 보면은 기대가 좀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 장기적인 박스권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이상하게 좀 느껴질 정도인데요. 우리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ITM 반도체. 네, ITM 반도체를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최근에 이 종목도 월봉을 통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상황인지 보이십니까? 우리 앵커님 한번 보세요. 이거 월봉에서. 상승이긴 한데 마지막에 월봉이 지금 살짝 내려앉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요. 여기서 이번 달,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번 매매를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볼 만했는데 이번 달은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자, 월봉이 추세적으로 내려왔다. 근데 과거에 이 종목을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던 구간이 있고 그 다음 달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68,000원 선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달이 관건이에요. 월요일 날이면 월봉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월봉이 아직까지도 추세의 이 5월선으로 올라타려는 기미가 아직은 안 보여요. 만약에 5월선을 올라탄다고 하면 이게 62,000원 부분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5월 이동평균선이 62,000원 부근에 올라타지 못한다면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이건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6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과감하게 손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손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과거에도 이렇게 보니까 한 번씩 월봉상에서 5월선을 과감하게 이탈했다가도 이렇게 또 급반등 나오는 이런 전력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번 달은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비워두시고요. 9월 달이 정말 중요하겠다. 9월 달에 혹시라도 월봉에서 5개월 이동평선은 그러니까 62,000원 선을 회복을 한다면 그래도 빠르게 상승이 되겠지만 만약에 빠르게 62,000원 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을 시간을 여행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또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어떤 추가 매수하기도 좀 버거우실 부분일 것 같아서 일단 62,000원까지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요. 저희의 다시 한번 국고초에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중에 62,000원 선까지 회복을 하는지 좀 지켜보시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상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4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보유하고 계시네요. 대표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참 오르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좀 내려앉은 상태예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랩지노믹스를 보겠습니다. 아마 진단키트들 종목들 이번 주에요. 좀 오른 종목도 있었고 예전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진단키트 하면 이름만 진단키트 달면 옛날엔 그냥 무조건 가던 시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진 않죠. 오르는 네. 종목도 있지만 오히려 반응을 안 하는 종목도 있고 랩지노믹스처럼 오히려 코로나가 발병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려온 종목도 이렇게 고점 대비 내려와 있는 한 주간 동안 오히려 코로나가 굉장히 급상승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는요. 점점 진단키트 종목들은요. 약간 시장에서 중심에 보다는 약간 주변으로 밀려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주들도 되게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보면 일단 첫 번째 진단키트 굉장히 유효했거든요. 그 다음에 치료제, 그 다음에 백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뭐 재택근무라든지 교육 관련주들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어저께 이후로 뭐가 올랐냐면 물류 관련주들. 이제 또 코로나가 이렇게 재확산되면 당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모든 것을 다 집에서 배달을 시키고 하는 이런 형상이 나기도 박스를 포장하는 또 아니면 물류 관련 회사들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데 랩지노믹스는 만약에 다음 주에요.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는 또 다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또 하필이면 이거 그래도 참 좋게 수익이 나 계시거든요. 수익을 아마 손실 구간이십니다. 손실 구간 왜냐면 43,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3,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주에요. 42,000원 정도 부분까지 한번 올라올 여력은 보이거든요. 근데 43,000원에 매수하신 분이 42,000원에 매도를 할 수 있을까? 본인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요? 기다리게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요. 그러지 마시고 42,000원 부근에서는 좀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 30% 비중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10%라도 비중을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네, 그런 좀 노력과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또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장기적으로 또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반등이 나오면 반드시 비중을 좀 축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